자, 1단원의 민주정치와 법에서 2-1 민주정치의 이념과 원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민주정치의 이념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민주정치의 이념과 원리에 대해서 미리 봅시다. 민주정치의 이념이란 민주정치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 그것을 지켜주는 것, 또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주의는 5가지 원리를 발전시키면서 성장해 왔는데요. 먼저 국민 주권의 원리가 있고, 입헌주의의 원리가 있고, 세 번째로 대의제의 원리가 있고,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있고, 지방자치의 원리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정치의 이념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이념이란 아까도 말했듯이 최종 목표, 궁극의 목표입니다. 즉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정치가 추구하는 핵심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우리가 장애인의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갖추어 줘야겠죠. 자, 민주정치의 이념으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란 조금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별표하겠습니다. 자, 2가지로 나눴어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 자, 여기 자유라는 것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자유입니다. 자, 국가 권력이 우리를 구속하거나 또는 우리를 함부로 강제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거주 이전할 수 있는 자유라던가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라던가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이것들은 구속이나 강제를 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가 되겠습니다. 자, 또 국가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유 중에서는 국가의 자유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의미하는 그러한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위험 또 장애 요소를 제거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국가에 의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권이죠. 근로를 할 수 있게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민주정치의 이념에서 2번째 평등을 보겠습니다. 자, 평등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별표를 치겠습니다. 자, 평등도 자유와 마찬가지로 2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자, 먼저 모든 국민을 똑같이 다루어 주는 그러한 평등을 우리가 절대적 평등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예외 없이 똑같이 대우해 준다는 게 절대적 평등이에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 주는데 예외를 두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성인에게 모두 한 표씩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식적인 평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이 각자 서로 다른 경우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그런 상대적 평등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같은 것은 같게 해주되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 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욱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누진세 제도가 있습니다. 자, 누진세란 어떤 것인가요? 자, 소득이 높으면 세율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세율을 더 높게 적용해야 되겠죠.
자, 소득이 낮으면 세율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게 누진세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대학의 농어촌 특례입학제도 같은 경우, 자, 농어촌, 자, 교육 환경이 어렵죠. 자, 이런 농어촌 친구들에게는, 그쵸, 특례라는 제도로 보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 평등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자,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을 구분해 볼까요? 한 번 더. 자, 재산이나 수입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줍니다. 자, 여기에는 신분이라던가 재산에 상관없이 똑같은 표를 줘요. 그렇죠. 절대적인 평등이기 때문에 형식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재산과 소득의 차이 무척 크죠. 따라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세금을 거둘 때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누진세란 소득이 높으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5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할 때는, 그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자, 또 다음 입헌주의의 원리가 있습니다. 입헌주의는, 자, 헌법에 따라서, 헌법이란 최고법이죠. 정부가 조직되어야 하고 권력도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자, 국가 권력은 바로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또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이죠. 법치주의와 비슷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제의 원리가 있습니다. 현대 국가로 올수록, 자, 국가의 영토가 넓고 또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 직접 선거하기보다는, 직접 정치를 하기보다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권력 분립의 원리. 국가의 권력을 서로 독립된 기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나누어 맞는 원리. 자, 이것은 권력이 집중되어서 함부로 쓰여지는 남용을 억제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마지막, 지방자치의 원리는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여서 중앙의 기능을 분담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로의 권력 집중을 방지합니다. 또 지방의 자율성과 균형 발전을 추구하죠. 자, 우리 헌법에 담긴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보겠습니다. 제1조에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어떤 원리가 담겨 있을까요? 국민주권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41조에는 국회는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자, 대의제 민주정치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40조와 66조와 101조에는 입법, 사법, 행정권으로 권력을 분립시키라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117조에는 지방자치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볼까요? 자,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민주정치의 이념은 무엇일까요? 네,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국가 운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란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역할을 뭐라고 했습니까? 참정권이라고 했고요. 참정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사회권이죠. 참정권과 사회권. 자,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다루는 절대적 평등은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렇죠. 형식적 평등이 되겠습니다. 자, 민주정책 기본 원리와 그 내용을 옳게 연결해보자. 자, 국민 주권의 원리. 국가의 권력, 주권을 국민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입헌주의의 원리란 헌법에 따라서 정부가 조직되고 권력이 행사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의회의 원리란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란 국가 권력을 서로 독립된 기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나누어 맞습니다. 지방자치의 원리란 중앙정부로부터의 권력을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